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비즈니스에 있어선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이가 뭔데? 사업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결과 차이를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영상은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타이탄 철물점 오윤록 대표가 말하는 사업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이전에 사업을 시도할 때는 네. 결론적으로는 다 잘 안 됐고 네. 그 이후에 부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세 페이지부터 농수산물까지 강의까지 쭉쭉쭉 이어질 땐 잘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차이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요 이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뭐 이전과 다르게 변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사업에 재능이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계산해 가면서 갈 수 있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대로 준비된 사업가가 아닌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카드 결제일이 도래하고 월세 날짜가 도래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내기 위해서 카드비를 내기 위해서 뭔가 항상 마음이 급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선택지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선택의 실수가 누적되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내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부업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이 부업은요 어쨌거나 내가 망해도 직장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꾸준히 열심히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부업은 망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월급 230 받고 있지만 20만 원만 더 벌어도 부업은 가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업으로 돈 들어온다고 차만 안 바꾸면 안 망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뭘 하나 스스로랑 약속을 했었냐면은, 부업을 할 때 제 나름대로 계산을 세웠던 게, 제가 230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정말 쥐어짜서 아끼니까 50만 원 저축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부업으로 50만 원만 벌어도 이미 본업에서 쓸 돈 쓰고 50을 더 번 거기 때문에, 내가 원래 50을 저축했을 건데 50을 더 벌므로써 100을 저축하게 되는 거니까 남들보다 2배 더 빠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쩌면 효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을 더 벌면은 50을 저축하고 있었는데 100을 더 저축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3배의 시간 효율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부업으로 얻게 되는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되게 좀 마음에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와닿네요. 사실 뭐 네. 50만 원 더 벌어. 근데 그거에 내가 몇 시간을 써. 그러면 꼭 그 나오는 말이 야야 뭐 그거 뭐 편의점 알바냐? 뭐 이렇게 네, 조롱하는 게 있는데. 맞아요. 그거 할 바에 야, 그냥 놀아 뭐 하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고구마도 팔고 있잖아요. 그때 진짜 그냥 제 동기들이 되게 남자들이 되게 욕하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조롱을 많이 했어요. 아, 쟤는 진짜 하다 못해서 교사가 돼서도 저러고 앉았네. 이제는 고구마를 팔고 있네. 옛날에도 막 사업한다고 많이 설쳤으니까. 근데 이제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해요. 그렇죠. 부럽죠. 지금 얼마를 버는데. 그때 우리도 고구마를 팔았어야 했다. 아하. 그러면은 어쨌든 잘 안 될 때랑 잘 됐을 때 차이는, 일단 이전에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너무 여기에 목을 매니까 마음이 급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잘 됐을 때는 오히려 이걸 부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다. 네, 조금 벌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좋은 판단을 내렸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순서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였을지 상황의 변화가 먼저였을지. 저는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게요. 보통은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지가 이렇게 Y자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양갈래길로 나서 A로 갈까 B로 갈까 이런 선택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일직선상에서 선택지가 한 번 나왔다가 이걸 선택 안 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은 두 번째 선택지가 나왔다가 또 세 번째 선택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일직선상의 선택지가 나오면은 마음이 급한 사람은 맨 처음 나온 선택지를 맞아요.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 진짜 좋은 선택지는 뒤에 오더라고요. 그거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선택지부터 잡기 바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른다 생각하는데 뒤에 선택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굉장히 좀 좋은 선택지들을 많이 고르는 결과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고, 한 번 고를 때마다 계속 제가 돈을 버는 속도나
돈을 버는 양이 조금씩 점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마음을 좀 상황적으로든 마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랄까요? 최고의 네. 선택지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좀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막 직장 다니다 보면은 너무 이게 상사한테 시달리고 이 일이 나랑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모든 직장인 다 이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해요. 참아라. 부업으로 50이든 100이라도 무조건 벌고 나가라. 그렇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저는 무조건 월급 이상은 나오면 나가라. 좀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진짜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월 거의 뭐 매출로 따지면 몇 억이 넘어가고 네. 순수익으로 따지면은 뭐 월 한 3천 4천 막 이렇게 나오던 상황에서 회사를 이제 교사를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지금 방금까지 말했던 숫자들이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뭐 매출로만 따지면 정확하게 액수를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굉장히 많이 퀀텀 점프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비결이 뭔가요? 저는 이 퀀텀 점프를 이제 할 수 있던 게 약간 좀 제 책에서 이 내용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 조금 효율을 좀 극한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효율. 네. 극한의 효율이라는 뜻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극한의 효율이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 대표님이나 저나 막 모임 같은 데 나가면 되게 훌륭하시고 실력 좋은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랑 대표는요 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좋은 선택지들을 골라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비슷비슷해요. 제가 약간 삼국지에 약간 한번 대비를 해본다면은 뭐 좋은 자룡이랑 하우돈이랑 이렇게 막 싸우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장수끼리 챙챙챙 하는데 그런 싸움인 거죠. 근데 장수가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그 집단이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그 장수가 이끄는 병사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인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막 챗GPT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노션을 좀 잘 쓰는 방법이라든지 뭔가를 제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직원들에게 입히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을 막 강의를 내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직원들에게 뭐 이런 GPT 같은 거 같이 해서 부트캠프를 막 우리가 연다든지 저는 이거를 직원의 장수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세미 하우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GPT 잘 쓰는 애들 보면 진짜 마술사 같이 막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을 마술사로 만드니까 아까 전에는 싸울 때 뭔가 장수끼리 싸울 때 결판이 나지 않은 싸움인데 뒤에 있는 애들이 다 겁나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우 돈이 싸우고 있어서 질 것 같았는데 옆에서 네. 하우 연, 하우 뭐 이렇게 다 나가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을 좀 따돌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마케팅 구조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부분의 마케팅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1차원적이라 함은 네, 마케팅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케팅 채널에 집행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1차원적인 구조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세일즈 퍼널이라고 해가지고 깔때기형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객들과 접촉하는 이 입구 쪽은 탑 퍼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최대한 많은 고객을 접촉할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이 최대한 새어나가지 않게끔 이거를 뭐라 하냐면 고객 여정 지도라고 불러요. 고객을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이 고객이 나이대가 얼마며 성별은 뭐며 어디에 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걸 페르소나 기법이라 그러는데 페르소나를 적고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상해서 이 마케팅의 경로를 짜는 게 고객 여정 지도인데 그 고객 여정 지도를 구조화하기 시작하니까 새는 트래픽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아유 저기 율록이 형네는 트래픽이 정말 많아. 트래픽이 넘쳐나.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 이 새는 트래픽 없이 잡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트래픽이 결국 많이 모이면은 결제를 할 수 있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아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었고 저는 어릴 때 사장님들은 다 놀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조금 해보니까 사장은 그 어떤 직원보다 빡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생각해야 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하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강제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게 사업 아닙니까?
비즈니스 토크는 끝없이 배워야 하는 운명인 사업가 분들이 100% 무료로 돈 주고도 만나기 힘들 분들에게 사업과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지속을 위해선 여러분의 단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이 채널에 힘이 생겨야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기라성 같은 게스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이 컨텐츠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건 구독 혹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말 많이들 하시는 말씀인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고객 여정 지도라는 건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이 고객 여정 지도를 이 고객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 보통 인터넷을 보다 보면 광고가 뜨죠. 이런 상품이 있는 거를 사실은 식별도 못하고 지나쳐요. 왜냐면 우리 광고를 유의 깊게 보지 않잖아요. 방금 전에 오늘 마주친 버스에 어떤 광고가 붙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광고를 여러 번 마주치게 해야 될 것이고 혹시나 이제 누군가 광고를 봤다. 그러면 이 광고에 호기심이 생겨서 클릭을 해야 될 것이고 클릭해서 나온 사이트가 떴는데 바로 이탈을 하면 그 사이트가 또 잘못된 거겠죠. 그 사이트를 좀 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설득력이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유인 요소들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고객들이 우리의 상품을 최초 접촉했던 그 순간부터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고객이 결제를 하고 나중에는 팬덤까지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단계별로 만들고 그 단계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프로세스를 짜는 것을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하면은 대표님 상세 페이지 강의가 예시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처음에 볼 때는 뭐 수익 인증이 된 이미지를 보게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제목은 어떻게 쓴다라고 해서 그럼 실제로 클릭은 얼마나 하는지 또 측정하고 맞습니다. 그럼 클릭하자마자 맨 처음에 보는 건 뭘로 할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는 하루에 뭐 4시간만 일해요 뭐 이런 문구가 나오게 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게 나오게 할지 해서 얘들끼리 또 성과 비교해가지고 좋은 뭐랄까 최대한 트래픽을 안 흘리고 담아갈 수 있게 네, 맞아요. 경로를 최적화해 간다. 그렇죠. 이 고객 여정 지도를 그린다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돈 쓰고 야 마케팅 네가 해줘. 야 돈 줄 테니까 디자인 네가 해줘. 막 이런 식이 많아요. 대표님들이 특히. 그런데 CEO라면은 마케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디자인을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내가 할 줄은 모르더라도 그 과정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객들이 흔적을 남겨요. 방금 전에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이 광고 소재랑 이 광고 소재를 두 개를 올려보면은 얘가 더 사람들이 선호하면은 당연하게도 얘는 버리고 얘를 하는 게 효율상 더 좋겠죠. 그럼 얘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이 광고 소재를 만들었는데 이번엔 얘가 더 잘 나와. 그럼 얘를 버려야 되겠죠. 이걸 A/B 테스트를 하는데 A/B 테스트를 몇 번씩 하다 보면 더 좋은 광고 소재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뭐 여러분들 4시간 하루 4시간에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다 이탈한다. 그러면 이 문구는 고객들이 느낄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고객들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 그게 다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그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모으고 분석해내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고객들이 지나가는 경로를 예측해서 거기다가 좋은 미끼나 이런 시스템들을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흔적이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탈했다, 네. 뭐를 클릭했다, 맞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가 다 남아요. 남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해버리는데 저는 이제 그거만큼은 공부를 오히려 함으로써 내 인생이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는 그 흔적들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면은 뭐 구글 광고나 애즈나 아니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을 거고 네. 그 외에 뭐 사용하시는 것도 있나요? 당연히 이제 메타 광고 쓰고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출 클릭률을 비롯해서 CPC 단가, 코스트 퍼 클릭당 비용이 높으면 안 좋은 거고 낮으면 좋은 거겠죠. 그럼 뭐 CPC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월별 지출에서 얼마 나오는지 CPM도 볼 수 있고 로아스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내가 들인 광고비 대비 얼마가 매출 나오는지 이런 걸 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앞으로 이제 온라인이 더 주류가 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대표라면 갖춰야 되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 도구에 나온 지표가 뭔 뜻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대표가 로아스를 모른다. 음. 그런 사람은 대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마케팅 체계화였고 퀀텀 네. 점프의 세 번째 비결이 뭔가요? 꾸준함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저도 지금은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지만. 많이 버셨죠. 예. 근데 확실히 돈을 버니까요. 돈을 좀 더 헤프게 쓰게 되는 게 당연히 생기고 스스로도 좀 많이 좀 루즈해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롤렉스 사신 거 스레드에 올리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좀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롤렉스는 이제 저희 아끼는 직원에게 갔지만 네. 이것도 이렇게 또 PR 자기 PR이 회사 PR이 돼버리는데요. 네, 그렇게 되었지만 네, 진짜 루즈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거를 꾸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안 쉽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이미 좀 많이 체계가 잡혀 있는 거를 또 막 빈틈을 찾아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노력하는 대표에게서 어떤 노력을 또 하냐면은 이걸 이제 좀 물렸으니까 또 다른 사업에 또 다시 열정을 쏟는 거죠. 하나를 그러니까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파스타를 좋아해서 파스타를 일주일 동안 먹으면 당연히 그게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이게 물렸기 때문에 먹는 걸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스타 물렸으니까 이제 한식으로 또 한 일주일 달리는 거죠. 약간 이런 식의 조금 전환을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기존 사업도 계속 어쨌든 대표의 손이 닿아야 되잖아요. 맞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나요? 저는 아까 전에 그래서 이게 또 첫 번째 건데 직원들의 장수화를 얘기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하우돈 동생 하우연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하우연이 이제 형님 저 이제 좀 사이즈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해서 제가 봤을 때도 그렇다 싶으면은 그 친구에게 진짜 빠르게 그 위치를 위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회사 하나에 이게 홀딩스 개념이고 그 밑에 몇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회사들도 제가 경영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과감하게 저랑 함께 성장해왔던 친구들을 대표이사로 앉혀요. 그리고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플레이하게끔 하되 저는 모 회사에서는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서 야 이번에 이거 좀 적용해봐, 이거 좀 넣어봐 하면서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회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꾸준함도 유지할 수 있고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랑 함께 성장해왔던 제 성정이나 아니면 제 스타일을 아는 친구들이 같이 끌고 와주니까 조직으로서 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럼 지금 대표님의 직원 관리나 네. 이런 효율화하는 과정이 과거에 네, 직원들이 배신되렸던 네, 그 시기랑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던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뭘까요? 직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마냥 돈만 주고 밥만 네. 사줬다면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무조건 내가 시키는 것만 하지 마. 단 너가 실행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끔 생각하고 실행해가 이제 저희의 모토로 바뀌었는데 얘들한테 이제 권한과 책임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을 예전처럼 무조건 착한 사람으로만 대할 게 아니라 혼낼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같이 결국 성장해야지 조직이 커지는 거더라고요. 권한과 책임을 준다. 그럼 만약에 좀 대표님 생각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좀 실수가 나왔어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좀 뭐랄까 안 좋은 사례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냉정한 회사들에서는 대표를 갈아버리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진짜 막 징계를 때리거나 이렇게 할 음.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가세요? 저는 사실 사람을 자르면은 이 사람만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속된 말로 지랄을 합니다. 욕을 해요. 야, 놀러 와. 그래서 막 뭐라 하는데 대신 뭐라만 하면 이 사람이 저한테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 친구가 왜 이 실수를 했을까를 최대한 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요. 너가 요즘 너무 바빴으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으니 너의 이런 일들을 좀 맡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 채용해. 솔루션을 같이 가지고 욕합니다. 그냥 욕만 하면 사실은 그냥 뭐 스트레스 풀기밖에 안 되는데 네. 대안을 같이 제시해주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 직원을 안 뽑는다. 그럼 또 욕합니다. 언제 뽑을 거냐. 그쵸? 네. 아이 그리고 뭐 그래 안 뽑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봐.
그렇죠. 어. 그러면 최고인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저랑 같이 일하는 또 친구들도 본인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자체를 본인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고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다 보니까 난 이제 진짜 한계인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답이 있는 건데 이거를 계속 본인이 쥐어 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거네요. 이게 딱 이것도 효율 그걸 적용해 보면 네. 그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 입장에서는 더 효율 적은 일을 덜어내고 더 효율 높은 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너무 바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그렇게 하자. 너가 하기 싫은 거 너가 못 하는 거 굳이 너가 쥐어짜서 하지 마. 사고 터져. 더 잘하는 애들. 저도 진짜 약간 수 계산에 약해가지고요. 막 정리하면은 틀리거든요. 그럼 당연하게 이걸 더 잘하는 친구한테 맡기는 게 더 좋은 일이고 제가 더 잘하고 제가 더 좋아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